좋은 기업은 누구나 투자할 줄 압니다. 문제는 빼야 할 때에 못 뺄 때이고 그것은 공부에 기준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78입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76입니다. 배터리도 반도체처럼 파운드리화 시대. 배터리의 전극 기술은 반도체의 나노 기술처럼 초핵심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LG엔솔이 과거 중국 난징에 엄청 큰 배터리 공장을 지었을 때도 전극만큼은 국내에서 만들어갔었던 것처럼 보안에 중요한데, 다행인 건 전극 자체가 예전 고려청자처럼 도제식으로 배워나가는 기술이라 봤어도 훔치지 못할 수도 있음은 조금의 안도를 줍니다. 반도체의 경우 현재 각 기업들은 자사물품에 맞는 성능으로 구성해 TSMC의 외주를 맡겨 생산하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본인 자동차 성향에 맞는 배터리 전극만 외주로 맡기고 외형은 자신들이 만드는 배터리의 전극 파운드리 산업이 시작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배터리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2. 일본 증시 날았지만 엔화 약세로 손해.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 결제한 종목은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 엔화 해지 ETF입니다. 엔화가 저점을 찍고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환차익과 미국채 금리 하락으로 채권 수익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 돈을 일본으로 환전 후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20년물을 산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일본 엔화는 더 약화되었고 미국채는 더 싸지면서 더블로 하락을 맞은 겁니다. 물론 엔화가 다시 올라오고 미국채가 다시 비싸진다고 믿는다면 시간이 지나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급히 빼야 할 자산이었다면 망한 듯이 투자를 대충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제대로 아는 선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3. 내일인 26일부터 스트레스 금리 1단계 시행. 스트레스 금리란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반기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하반기엔 50%를 내년엔 100%가 오롯이 반영되는 것인데, 해당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순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마지막으로 주담대 대출을 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1월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4. 워렌 버핏 쌓아둔 현금만 223조 역대 최고. 23년 말 미국 증시 전체를 샀을 때 순수익률이 3.8%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채권이자보다 낫다는 것이고, 이는 주식이 고평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IT 버블 때도 리먼 사태 때도 지금 같은 수치 때도 현금을 계속 모으다 적정가로 폭락할 때 다시 좋은 주식을 주워 담으며 10년 수익을 내었었습니다. 이 3년간 호황장 때 투자 안 한다고 욕을 먹어가며 기다렸던 워렌 버핏이 결국 승리하였듯, 분위기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해서 일부 자산을 현금으로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5. LH 주택 사기 9개월간 한개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9개월이 지났지만 LH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단 한 건뿐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잘못을 떠나서 제도망이란 것 자체가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한다라는 게 시작점인데, 처음부터 현실적인 조사 없이 보험을 받고 사건이 터지면 조건을 따져서 안 된다고 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으냐의 부분에서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어긋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6. 호텔업계 로봇 도입 가속. 2022년 5성급 호텔 한 곳 당 평균 직원 수는 약 187명으로 2년 전 대비 51명이 감소했습니다. 주어진 답변만이 아닌 어느 정도만 자유롭게 대답하면 되는 설명형 AI 로봇의 등장은 호텔업계와 박물관 등 급속히 확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관적 칼럼. 7. 엔비디아의 역설, 열풍 과도 우려. 보통 기업은 매출이 영업이익보다 큰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시총에서 두 수치를 나누어 보면 매출의 배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엔비디아는 시총이 매출의 32배, 예상 영업이익엔 27배로 영업이익 배수가 더 적은 특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매출과 미래영익 순으로 구글은 4.9, 18.6, 테슬라는 6.3, 45.4, 애플은 7.3, 25.6, 마이크로소프트는 13.4, 30.7로 영익 배수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크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마진 성장이 현재 엔비디아의 고밸류를 유지할 수 있는 펀더멘탈 기준이 되는데, 만약 어느 시점에 GPU의 시장 점유율이 줄거나 GPU 자체 수요가 충족되며 영업 마진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고밸류의 펀더멘탈 기준이 흔들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1, 2년은 문제 없다고 보고 더 간다 얘기하고 있는데, 꼭 엔비디아를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고 어느 시점까지 독점이 가능한지 등 기준을 확실히 공부해서 그 기준이 흔들릴 때를 대비하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기업은 누구나 투자할 줄 압니다. 문제는 빼야 할 때에 못 뺄 때이고 그것은 공부에 기준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문만 갖고 돈을 맡기지 않듯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